여러분들 다음 주 강의 일단 사전 강의가 있어요. 사전 강의 두 개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본 강의를 한 번만 하려고요. 이 사람들 완전 딴데 정신이 팔렸구만. 2014년 아니에요. 첫눈에 반하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어? 맞췄어요. 벌써 나왔네? 정다혜 학생이 1번이네요. 정다혜 학생이 1번입니다. 와, 정다혜 학생 축하드려요. 와, 간발의 차이로 은영 학생이 간발의 차이로 안 됐네요. 네, 정다혜 정답자 정다혜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휴대폰으로 MMS로 날려드릴게요. 본 강의가 한 개입니다. 다음 주 강의 본 강의가 하나여서 월요일에만 합니다. 수요일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에 수업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 없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강의 사전 강의 2개 하고 보고서 보고 본 강의 때 실습하고 그냥 바로 끝낼 거예요. 월요일에 할 거고 수요일에 수업 없습니다. 네, 너무 쉬웠나봐. 어쨌든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파이썬만 할 건데 조금 가기 전에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리려고 일단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랜덤 샘플, 두 번째로는 생체 신호 데이터예요. 세 번째로는 이미지 데이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실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요렇게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포기했는데 그냥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파이썬이랑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파이썬이랑 조금 엮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디멘션을 이렇게 맞춰서 왔어요. 디멘션을 어떻게 맞춰서 왔냐면은 n by d로 해서 n개의 샘플 d 차원으로 맞춰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런 샘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러면은 5개의 샘플이 2차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1차원으로 축소를 시키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V에서 한 개의 벡터를 추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출된 하나의 벡터가 1, 1이라고 해요. 원래 유닛 벡터로 해야 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유닛 벡터가 아닌 걸로 할게요. 1, 1 말고 1, 마이너스 1로 합시다. 요런 우리가 축소하려는 방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주어진 x랑 v1에 대해서 xv1 트랜스포즈를 두 개를 곱하면 이게 5바이 2짜리에다가 2바이 1짜리를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z라고 합시다. 5바이 1짜리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요런 값들이 나오겠죠.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x의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2,1, 1,1, 0,1,
1,2, 2,2, 1,2, 2,2 이렇게 5개의 샘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프로젝션 하는 방향은 1,-1이니까 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수직한 선 위로 여기 수직한 선 위로 뭐 얘를 프로젝션을 시켜보고,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게 이 말이죠. 얘를 여기다가 떨어뜨려 보고, 또 뭐 얘도 여기에 떨어뜨려 보고, 얘도 여기에 떨어뜨려 보고 했을 때 그 5개의 값이 각각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요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요 값은 사실 뭐냐면은, 아이고, 예를 들면은 얘를 여기 위에 투영을 시켰을 때 여기의 크기가 1이다. 뭐 얘를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0이고 얘를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Z라는 애는 X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구했는데, 얘는 이제 이 X를 원래 2차원이었던 X를 1차원으로 축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XV 트랜스포즈를 한 거를 Z라고 했는데, 이 Z를 5/1짜리를 다시 V를 곱해주는 거예요. 로우 벡터를 다시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V가 1-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곱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1에다가 V를 다시 곱하니까 1-1, 0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0, 0, 얘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1, 1, 얘도 마이너스 1, 1, 0, 0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다시 2차원이 됐어요. 얘는 다시 2차원이 됐지만 2차원에서 직선상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얘가 첫 번째 샘플이잖아요. 얘를 여기에다가 투영을 시킨 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점, 이 벡터, 요 벡터 자체, 이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1,-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Z, 이 X라는 거를 V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킨 요 스칼라 값 자체는 여기 이 요 빨간색 수평선 위에 얘를 투영을 시켰을 때 성분이 얼마만큼 되냐 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요 프로젝션을 시켜서 얻어진 요 벡터 자체는 다시 이 Z를 V로 스팬을 하는 거죠. V로 다시 스팬을 해서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요 점,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만난 그 점의 좌표는 다시 V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점들은 2차원 상의 존재는 하지만 사실 여기 이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직선상에 위치해 있는 점들이에요. 요 5개의 점들을 여기 이 빨간색 선 위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 점의 위치를 다시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디멘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컬럼 와이즈로 쓸 거냐 로우 와이즈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는 그러니까 V에서 V1, V2라는 컬럼 벡터를 뽑아 오니까, 그리고 X를 N by D냐 D by N으로 기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V가 컬럼 벡터면은 D by 1차원이잖아요. 그리고 X가 만약에 N by D 차원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의 내적을 구하려면은 X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뒤에다가 곱해야 되죠. 트랜스포즈 안 해도 되는구나. 요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아니고 로우 벡터여서 1by D짜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X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때는 X의 V 트랜스포즈로 곱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똑같이 로우 벡터인데 D by N으로 나와 있으면은 V에다가 X를 바로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V를 컬럼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로우로 쓸 거냐, 아니면 X를 이렇게 N by D로 쓸 거냐 아니면 D by N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곱하는 순서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젝션 내지는 디멘셔널 리덕션, 요거를 하려면은 V 트랜스포즈에다가 그 샘플을 곱해야 되죠. 만약에 1차원이라면 이렇게 돼 있고, 뭐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뭐 3차원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차원을 1차원으로 축소하려면은 요렇게, 2차원으로 축소하려면은 요렇게, 3차원으로 축소를 하려면 요렇게. 네. 얘네를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은 1차원인 경우 여기 2차원인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뭐 3차원이면은 이제 첫 번째 축 방향의 성분에다가 첫 번째 벡터를 곱하고, 두 번째 축 방향의 성분에다가 두 번째 벡터를 곱하고, 세 번째 축 방향에다가 세 번째 벡터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3차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시 전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낮은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스팬을 해가지고 만든 거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원래 디멘션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하이퍼플레인 상에서만 위치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일단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불러오고,
한 번 더 확대해야겠다. 우리 샘플의 개수를 1000개, 디멘션을 2차원으로 합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샘플을 생성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d by d 행렬을 만들어서 x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거예요. 원래 그냥 x를 하면은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랜덤하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베리언스를 구할 건데, 여러분들 코베리언스를 직접 구하는 함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구해주는 함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x가 n by d니까 얘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요 가로축 방향으로 다 하면은 요게 결과가 d차원의 벡터가 나오겠죠. 요렇게 전체 n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뮤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 빼기 뮤라는 걸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서 우리가 구한 이 뮤를 빼야 되는데, 바로 빼지나? 바로 빼지네요. 요렇게 C를 구해서 이 C를 자기 자신하고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C 트랜스포즈에다가 C를 곱하면은 2 바이 1000짜리랑 1000 바이 2짜리가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2 바이 2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요렇게 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구해집니다.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요렇게 코베리언스가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디멘션 사이의 베리언스, 첫 번째랑 두 번째 입력 사이의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메트릭하게 나오죠. 요렇게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리니어 알제브라에 SVD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 옵션으로 풀매트릭스를 꼭 줘야 되나 모르겠네.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C 행렬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U랑 S랑 V에다가 저장을 해달라는 거죠. 요러면은 여기 U 행렬, 시그마 행렬은 다이아고널이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준 게 아니라 그 다이아고널, 그 대각선 자리에 들어가는 값들만 준 거예요. 그리고 V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한번 이거를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S, 시그마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S, 스몰 s 안에 들어있는 값들 가지고 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라지 S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U 행렬, 여기 다이아고널 시그마 행렬, 그리고 V 행렬이 요렇게 나오고, 요게 우리의 원래 코베리언스 행렬이 요거고, 이제 U 시그마 V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 세 개의 곱, 사실 요거 트랜스포즈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아니죠, 해야 되는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잠시만요, 3차원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그쵸, 이게 제 기억에 달라져요. 요거 요 SVD 같은 경우에 이 V 행렬이 트랜스포즈를 해서 나와요. 우리가 원래 배웠던 노테이션이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걸로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리니어 알제브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V를
트랜스포즈를 한 채로 나와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C를 출력을 해보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하지 않은 그대로의 V를 곱했을 때 요 세 개의 곱이랑 요 C 행렬이랑 두 개가 똑같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는, 우리가 배웠던 V를 쓰려면은 한번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줘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요게 되겠죠. 요렇게 두 행렬이 이제 같아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노테이션대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세 개를 곱한 거랑 코베리언스랑 두 개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요 세 줄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U 시그마 V가 얻어진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릴 건데 스캐터로 일단 전체 샘플을 한번 그려볼게요. 디멘션을 다시 2차원으로 줄일게요. 뭘 잘못했을까? 여기를 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데 뭐 잘못했죠? 아, 마커. 요렇게 일단 나타나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 V의 컬럼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V의 컬럼 벡터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0,0을 원점으로 해서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요게 X좌표고 요게 Y좌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고 여기를 끝점으로 하는 벡터를 하나 그릴 건데 여기에다가 요거만큼 스케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벡터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플롯으로 그릴 건데 X좌표는 어떻게 돼요? 0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끝점이 되는 X좌표고 여기 Y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Y로 쓰면은 여기가 원점이 되고 여기가 도착점이 되는 플롯을 하나 그릴 건데 근데 플롯에는 X,Y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는 0이랑 얘, 여기 Y 자리에다가는 0이랑 얘, 요거 곱해가지고 요거를 넣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축 방향이 요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축도 그려볼게요. 두 번째 축은 여기만 바꾸면 되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찌그러져 보이는 이유는 지금 X축이랑 Y축의 스케일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스케일이 같지 않아서 그렇고 요 스케일을 동일한 스케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엑시스에다가 요런 거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의 스케일이 동일해지거든요. 아, 이거 첫 번째 값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나오죠. 여기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 방향에다가 그 시그마 행렬의 첫 번째 싱귤러 밸류를 곱한 거. 여기는 이제 주황색은 V에 들어간 두 번째 컬럼 벡터의 방향에다가 그 싱귤러 밸류 두 번째 거를 여기다가 곱해서 이렇게 짧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앞에다가 이거 스칼라벨을 안 해서 그리면은 이제 스케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유닛 벡터가 그대로 보이겠죠. 요렇게요. 그러니까 V1 방향, V2 방향 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싱귤러 밸류를 곱해서 실제로 축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어났는지를 반영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실행할 때마다 요렇게 계속 바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장축 방향, 단축 방향을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한번 쉬고 갈까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갑시다. 녹화는 잠시 끄겠습니다. 앞에 뭐 마이크도 안 되고 뭐 퀴즈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설렁설렁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아,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가볼게요. 가봅시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체 신호라는 게 있어요. 생체 신호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전공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전도, 여러분들 애플워치에 들어가 있는 심전도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재는 거죠. 근전도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면은 근전도라고 하고, 뇌전도, 우리가 EEG라고 하는데 뇌파를 표면에서 측정하면은 뇌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체 전기 신호의 일종이고, 그 중에 하나 들고 온 게 뭐냐면 근전도 신호를 들고 왔습니다. 이 EMG라고 하면은 일렉트로 이제 뭐 머슬 어쩌고 뭐 그래피 뭐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일렉트로 마이오그램이라는 건데, 아니면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라고 하는 근전도인데, 여기에다가 표면에서 측정을 했다고 해서 서피스 일렉트로 마이오그램이라고 해서 SEMG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전공한 거고, 그래서 요거 CSV 파일을 몇 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입력이 될 거고 요게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CSV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이거 프린트 해볼까? 이렇게 전체 5000개의 샘플 디멘션은 8디멘션이고, 요거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신호의 그 원래 신호는 아니고 그거를 필터링을 취한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신호가 요렇게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초에 200개 정도의 샘플이 요렇게 수집이 된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동작이에요. 동작. 내가 무슨 동작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주먹을 쥐었다가 뭐 1번 동작, 주먹을 폈다가 2번 동작, 아무것도 안 하면은 0번 동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근전도 신호를 보고 실제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했는지 맞추는 거, 이런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하는 연구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입력이 되고 요게 출력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신호를 한번 PCA를 이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를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사실은 결국에 5000개의 샘플을 총 8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8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첫 번째 입력 5000개, 뭐 또 이제 보라색이 두 번째 입력 5000개, 또 이제 다른 색깔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위에서 코베리언스를 구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코베리언스 구하죠. 여기 X의 코베리언스를 C에다가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동일하게 취하면은 이제 V 안에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라고 해볼까? 예제랑 조금 다르게 짤게요. 우리가 줄이고 싶은 차원을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고 해봅시다.
줄이고 싶은 차원을 1차원이라고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Z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X가 N by D고 여기에다가 V에 요거까지 가져오면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가지고 오니까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D by 1짜리 컬럼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랑 V를 바로 요렇게 곱해도 되겠죠. 이러면은 N by 1짜리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일단 다시 합시다. 뭐를 잘못했을까?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n by 1짜리 벡터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오늘 뭐가 좀 잘 안 된다. 요렇게 8차원의 전체 입력이 요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1차원으로 축소를 하면은 요런 값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8차원으로 뻗어 있는 V1이라는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내적을 해봤더니 이제 요런 값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요거를 리컨스트럭션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을 한 거죠. 리컨스트럭션을 뭐라고 해볼까? 리컨스트럭션 한 거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Z에다가 지금 Z가 N by 1짜리잖아요. 그럼 여기 Z에다가 V1을 다시 곱해야 되죠. V1으로 스팬을 해야 되잖아요.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요. 그러면은 V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니까 얘를 요렇게 곱하면은 다시 n by d짜리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과연 될까요? 한 번에 될까요? 에러가 나는구나. 요 같은 경우에는 리쉐입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n-1차원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리쉐입을 해서 d by 1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리컨스트럭션도 한 거예요. 채팅이 어디 갔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3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피규어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아이고, 이렇게 키우자.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뭐였어요? 5000개 샘플을 8차원에 대해서 다 그린 거고, 이거를 첫 번째 축으로 내적을 한 스칼라 값들 5000개를 모아놓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1차원으로 축소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1차원으로 축소를 한 거를 다시 V1을 이용을 해서 스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8차원의 값이기는 하지만 그 V1이라는 그 수평한 어떤 축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V1의 스칼라 배만 되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신호랑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그 8차원 상에 있는 그 수평선 하나, 거기 위에 있는 벡터들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V1이라는 그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
그거에 그냥 스칼라 배만 되어 있는 벡터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모양은 약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벡터 곱하기 스칼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리컨스트럭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사실 1차원의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향은 따라가요. 전반적인 경향은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라색 신호 같은 거 있죠. 보라색 신호가 이런 데서 잘 안 잡히죠. 여기 2000에서 3000번 사이에 보면은 보라색 신호가 이렇게 튀어요. 아니 핑크색 신호가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핑크색 신호가 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핑크색 성분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잘 못 잡았죠. 이거를 한번 2차원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2차원으로 바꾸려면은 여러분들 요것만 추가를 하면 돼요. 여기 리쉐입도 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하면 안 되네. 아, 닷을 안 했구나.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Z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X에다가 V를 내가 원하는 차원까지의 컬럼 벡터만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V에 예를 들어서 2차원까지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V1이랑 V2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0 인덱스를 쓰면은 요거를 딱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D 바이 2짜리 행렬을 만들어낼 거예요. 요거를 2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축소하고 싶은 차원을 넣기 때문에 요렇게 쓴 거예요. 요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X에다가 여기 내적을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N 바이 D 리듀스까지 나올 거고, 리컨스트럭션은 다시 똑같은 행렬을 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하면은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N 바이 D로 다시 전체 차원을 다시 다 회복을 시키죠. 다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죠. 그거를 또 이제 각각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8차원 전체 다 표현을 하면 요건데, 이제 파란색이 뭐였어요? 첫 번째 축으로 내적을 한 값. 주황색이 뭐겠어요? 두 번째 축으로 내적을 한 값이에요. 그럼 이제 파란색에다가는 V1 벡터를 다시 곱하고 주황색 값에다가는 V2 벡터를 다시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을 했더니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여기 핑크색 같은 게 좀 안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저 핑크색 성분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게 해줬겠죠. 여기 이 주황색 값을 보면은 요 핑크색이랑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또 이제 2차원으로도 축소를 할 수 있고 3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스칼라가 3개가 나오죠. 뭐 4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내적을 한 그 값들이 점점 이제 좁아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두 번째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첫 번째 축 방향이었잖아요. 베리언스가 가장 큰 방향이 저 파란색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많이 분포를 해 있죠. 두 번째였던 주황색 축 방향으로는 이제 조금 덜 분포를 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축 방향으로는 이제 또 더 조금 분포를 하고, 빨간색으로는 더 적게 분포를 하고, 점점 베리언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분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축소를 한 디멘션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할수록 이제 디멘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원래의 신호랑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전체가 8차원이었으니까 뭐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 해서 8차원까지 가면은 원래랑 똑같아지는 거고,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분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줄여 나가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가져왔냐면은 이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두 개의 모델을 쓸 건데 SVM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써볼게요. 그래서 모델 1이라고 하면은 이제 SVM 모델인데 원래 8차원 입력을 다 사용하는 SVM에다가 8차원 입력 전부 사용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SVM을 쓰는데 축소한 차원의 입력을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쓸 건데 8차원 입력 전부 사용하는 경우랑 로지스틱 마찬가지로 로지스틱인데 축소한 차원의 입력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 여기 멀쩡한 모델들, 멀쩡한 모델에는 전체 입력을 다 넣고 우리가 축소한 입력을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축소한 입력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을 학습을 하고 이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해서 전체 입력을 사용을 했을 때고, 요거는 뭐냐면은 축소한 입력을 사용해서 학습시킨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축소한 입력을 다시 넣어서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 우리는 원래 y랑 이 예측을 한 이 y, 새로운 y들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구해볼 수 있겠죠. 애큐러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true input이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SVM을 사용했는데 전체 디멘션을 다 사용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거 뭐예요? SVM을 사용을 했는데 축소한 입력을 사용한 거예요. 요거 세 번째 거 뭐예요?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전체 입력을 사용을 한 거고, 마지막 거 뭐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는데 축소한 입력을 사용한 거예요. 각각의 애큐러시를 한번 보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전체 입력을 다 사용하면은 81% 나왔는데 지금 몇 차원으로 축소를 시켰냐면은 4차원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절반 사용했죠. 절반. 그랬는데 81%에서 77%로 떨어졌어요. 4% 정도 떨어졌네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사용하면 78%인데 축소했을 때 한 68%,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네요. 한 2차원으로 줄여볼까요? 2차원으로 줄였을 때. 이 차원으로 줄였더니 뭐 4차원을 쓰나 2차원을 쓰나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전체적으로 한 8%에서 10%포인트 정도로 애큐러시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8차원을 사용할 때랑 2차원을 사용을 할 때랑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죠.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때도 이렇게 디멘션을 축소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디멘션을 축소를 시킨 게 효과적으로 잘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이 지금 유지가 된 거죠. 심지어는 성능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추출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노이즈 같은 성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웬만한 성능을 유지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예제고,
마지막 거는 이미지 데이터인데 요거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되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이미지 할까 말까 한번 구경만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면은 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케라스가 우리가 설치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케라스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콘다 인스톨 케라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임포트 케라스 했는데 뭐 그런 거 없다라는 오류가 뜨면은 여기 아나콘다 들어가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케라스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불러올 건데 우리가 이거 클래시피케이션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리쉐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리쉐입을 할 거냐면은 n by 784로 리쉐입을 할 거예요. 784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28 by 28짜리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개 곱하면 784 맞나? 벡터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X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총 몇 개가 들어있지? 총 6만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는 얘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는 원래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리쉐입을 해서 28 by 28짜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1 by 784짜리 벡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28 by 28짜리 행렬로 바꿔서 이렇게 I am show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보여달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숫자 5가 됩니다. 한번 프린트를 직접 해드릴게요. 이렇게 행렬을 보면은 28 by 28짜리 행렬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 그러면 몇 비트죠? 8비트인가요? 0에서 255까지의 정수가 들어있어서 요 이미지 자체가 28픽셀 by 28픽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784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요 칸 안에 0이 들어있으면은 검은색,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노란색 내지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더 밝은 색. 그래서 요렇게 784개의 픽셀을 이용을 해서 요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실제로 행렬에는 요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숫자로 보면 우리가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I am show라는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픽셀 위치에다가 이제 그 컬러의 인텐시티를 이제 실제로 이미지로 그려달라라고 하면은 요런 식의 그레이, 지금 그레이를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흑백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파란색, 값이 클수면 클수록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벡터로 다룰 때는 우리가 784차원의 벡터를 쓰지만 이미지의 형태로 다시 바꾸려면은 28 by 28로 바꾸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는 숫자 5였죠. 두 번째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얘는 숫자 0이죠. 세 번째 숫자 4, 요건 숫자 1, 숫자 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6만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무슨 이미지냐면은 손글씨 이미지예요.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0에서 9까지의 숫자, 한마디로 말하면 10클래스, 총 10개 종류의 클래스가 들어있는 이미지 데이터 셋이죠. 0부터 9까지 10가지의 그 디지트, 숫자, 한 자리 숫자를 손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우리는 인식까지는 해보지는 않고 디멘셔널 리덕션만 한번 해볼게요.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번 해볼게요. 노멀라이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노멀라이즈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노멀라이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코베리언스 구하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구하고, 요렇게 하면은 뭐 나오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코베리언스 구했고, 여기 V에다가 그러면은 V가 지금 784 by 784짜리 행렬이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V 요거 같은 경우에는 784 by 1짜리 벡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벡터 784차원짜리 벡터를 1차원으로 축소를 시키려면은 얘를 쓰면 되겠죠. 만약에 뭐 2차원까지 할 거면은 뭐 얘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했었죠 아까.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덕션 내지는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키냐면은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몇 차원으로 해볼까요? 한 100차원으로 축소를 시켜볼게요. 그 리컨스트럭션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디멘셔널 리덕션도 진행을 했고, 그 축소된 차원으로부터 다시 리컨스트럭션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시킨 상태에서는 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 이미지가 784차원으로 다시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28x 28짜리 이미지로 다시 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리컨스트럭션한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리쉐입을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보이세요?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784차원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784차원을 100차원으로 줄였어요. 100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100개의 컬럼 벡터를 사용을 했었겠죠. 그 100개의 컬럼 벡터에다가 전부 다 내적을 해서 100개의 스칼라 값을 뽑았겠죠. 그렇게 뽑은 스칼라를 가지고 다시 스팬을 했죠. 다시 784차원으로 스팬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100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한 이 왼쪽의 그림이 여기 오른쪽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법 비슷하죠? 어느 정도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차원이 엄청 극한으로 줄어들면은 좀 이미지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제한된 정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100차원이 되면은 점점 비슷해지죠. 200차원으로 해볼까요? 점점 디테일이 살아나죠. 300차원 해볼까요? 거의 뭐 비슷해져 가죠. 이게 만약에 700까지 간다 이러면은 거의 뭐 똑같아지겠죠. 요렇게. 다른 그림도 한번 볼까요? 한 10번째에는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 요렇게 숫자 3
요거 다시 100차원으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얼추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죠. 거의 700, 800차원에 있던 정보를 한 8분의 1로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도 요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X에는 그러면은 784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을 했었는데, Z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컴프레션이라고 했었죠. 이미지를 압축을 해서 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의 손실을 줄이면서 이 이미지를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CA가 차원 축소면서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컴프레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뭐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맞다, 끝내기 전에 이것만 다시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점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 12주차입니다. 사전 강의가 2개가 있고요. 본 강의는 하루만 있습니다. 이거 수정 안 했네. 이거 수정 안 했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내일 수요일 휴강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휴강입니다. 다음 주 본 강의 한 번 합니다. 11월 17일 휴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